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4월 22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뉴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보 정당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 후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간 단일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 그리고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 민주노총 후보 및 민주노총 지지 후보를 심의하였고 4월 2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 번째 심의를 통해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 후보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진보진영 단일 후보 중 민주노총 조합원일 경우 민주노총 후보, 조합원이 아닌 진보정당 후보의 경우 민주노총 지지 후보라는 이름으로 배타적 지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집이 있던 21일 기준으로 민주노총 후보는 108명, 민주노총 지지 후보는 169명, 총 277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 40명, 서울에서 35명, 경기도 29명, 광주 28명, 전북이 24명, 울산 17명, 부산 16명, 세종 충남 15명, 인천 13명, 경북 12명, 강원과 대전이 각각 11명, 대구 10명, 제주 9명, 충북에서 7명까지 전국에서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지역 가나다 순으로 광주광역시장 김주업, 대구광역시장 한민정, 부산광역시장 김영진, 서울시장 권수정, 전남도지사의 민점기 후보가 출마하였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경남도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단체장에는 강릉시장 임명희 후보를 비롯해 성남시장 장지화, 울산 동구청장 김종훈, 울산 북구청장 김진영, 인천 미추홀구청장 문영미, 목포시장 여인두, 전주시장의 서윤근 후보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당별로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총 지지 후보는 교육위원 1명과 교육감 후보 5명을 제외하고 당명 가나다순, 노동당 7명, 녹색당 10명, 정의당 105명, 진보당 후보는 149명이 출마하였습니다. 가맹조직별로는 108명의 민주노총 후보 중 서비스연맹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속노조 19명, 공공운수노조 18명, 건설산업연맹 12명 등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맹조직 조합원들이 진보정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합니다. 민주노총 16개 선별 중에 저희 서비스연맹이 가장 많은 후보자를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후보자들에게 원 없이 선거 투쟁을 하라는 의미로 이쁜 운동화를 다들 한 켤레씩을 드리고요. 전 조직을 발동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 서비스연맹 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저희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투쟁!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전 조직 역량을 지원해서 반드시 당선시키겠습니다. 예, 이번에 공공운수노조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역사상 가장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후보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25만 조합원들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후보를 찍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투쟁! 한편 민주노총은 지방선거를 대응하며 정치개혁 조합원 서명운동과 더불어 진보정당 단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보 단결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의 후보 그리고 민주노총의 지지 후보들은 오랜 기간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싸워왔던 분들입니다. 민주노총도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110만 조합원의 힘이면 지방의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진보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계속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보 단일 후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조합원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이번 주 인수위 앞에서는 재벌 개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일 오전 재벌들에게 규제를 풀어주려는 윤석열 인수위에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인수위가 친재벌뿐만 아니라 재벌 의존으로까지 달려가려 한다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재벌 대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과 이윤 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벌 규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벌의 횡포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른바 공정노동, 노동개혁은 친재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윤석열 당선자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에 대한 전면적 전환으로 우리 사회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나섰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편 20일 오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4일 일본의 정책협의단을 파견하려는 가운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을 전제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검역 절차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역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가 도미로 방류된다면 지구의 환경과 생태를 교란시키고 인류의 식탁을 위험에 만들게 되며 미래 세대를 죽음의 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와 후쿠시마산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작년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된 ILO 협약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4월 2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협약은 발효와 동시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과 노조법 2조 개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제29호 보충협약과 제105호를 제외한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가입을 한 이후 30년이 지났는데도 기본협약조차 모두 비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마저도 국제노동계와 민주노총의 요구에 등 떠밀리듯이 진행되었습니다. 20일부터 시행되는 ILO 협약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3개입니다.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의 핵심 내용은 노동 3권과 정치결사의 자유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결사의 자유를, 특고, 간고,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이 노동조합을 해산하거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노조 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도 삭제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권과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비준 당시에도 정부의 ILO 협약과 국내 노동법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고 노동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1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ILO 협약은 시행되었으나 이를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현행법은 전혀 개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동안 ILO에서 우리의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ILO 기준과 위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 권고가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요. 정부는 2021년 1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ILO의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인수위 앞에서 한국노총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ILO 기본협약의 국내 국제적 의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양대 노총의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만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한국 사회에서만 유독 노동자성이 부정당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ILO 심협약을 비준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핵심 협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오후 1시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단위노조의 대표자 및 조합원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ILO 협약의 시행까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은 보수 양당을 규탄하며 노동관계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즉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부여돼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회에 국내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ILO 핵심 협약과 그리고 노조법과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빠르게 ILO 협약에 따라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제29호 보충협약, 제105호 협약을批准하지 않은 ILO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제105호 협약과 상충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더불어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게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실적을 낸 게임회사 웹젠.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5월 2일부터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화섬노조 웹젠 지회 노영호 지회장을 만나보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지금 임금교섭 결렬로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게 고질적인 이 회사의 불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통보 방식의 교섭을 취하고 있어서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연봉수준이 낮습니다. 웹젠 지회는 설립 1년차 신생 노조입니다. 게임 업체답게 노조의 요구를 외치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웹젠 지회의 파업은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이기도 합니다. 이직이 쉽기 때문에 한 회사에 오래 원래 머무르지 않으세요. 업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 그동안은 뭉치진 않았던 거예요.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낮다, 인식이 낮다라는 걸 이번에 저희도 이제 파악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파업까지 결의하게 된 것은 20년간 쌓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으면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게임 만들고 있는 곳인데 이 상황을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나와서 같이 대화하고 결과적으로 같이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 3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들인데요. 4월 20일 공무원 노동자 1,0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엄청나게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있고 실제 많은 분들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인원을 충원해야 할 이 상황에서 공무원 수 축소하는 것은 이건 반공무원 정책이고 ILO 협약을 잘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투쟁 선포 대회를 기점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의 점심시간과 식대는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 식대는 해피포인트 500원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오늘로 단식 26일 차입니다. 20일 저녁 SPC 노조 파괴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회사가 사실 노동조합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노동자들이 또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연대해서 소비자들의 좀 무서움을 기업에 알리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 인정했지만 국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장 폐업으로 고용 불안을 겪거나 무급휴직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도 20일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21일 오전 정부 청사 앞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돌봄 노동 국가 책임과 돌봄 임금제 실현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임금은 정말 최저임금도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일한 것만큼 당당하게 그만큼의 보수를 받고 어르신들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케어를 하고 싶은 저희 그런 마음뿐이거든요. 이번 주 주말 투쟁 소식입니다.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를 운운하고 있고 경찰 공권력은 평화를 지키려는 소성리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주 소성리에서 불법 사드 철거와
한반도 평화를 요구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립니다. 4월 22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